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다항식의 정리. 첫 번째, 용어부터 해볼 텐데, 첫 번째 용어,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건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해. 그러면 단항식은 뭔가요? 단항식이라는 건 숫자끼리만 또는 숫자 문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x세제곱 요것만 있으면 요게 단항식이야. 3x제곱 요것만 있으면 요것도 단항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한 단항식도 다항식을 부르고 단항식을 합한 것도 다항식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이야기야. 두 번째, 항의 차수. 하나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항의 차수라고 부르겠대. 자, 요거 x세제곱은 x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문자가 3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3차 항이 되는 거야. 자, 다항식의 차수 했고, 그다음 상수항. 상수항이라는 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또는 수만 있는 항. 바로 예시에선 3과 같은 것이 바로 상수항이 되겠지.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항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여기서 동류항이 없겠다. 자, 두 번째, 다항식의 정리. 자, 이게 중요한데, 다항식을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보기가 좋아. 근데,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바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을 가장 많이 써. 근데 어쨌든 그 둘 다 한번 개념 문제는 살펴보자고. 어떤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정리한 것을 내림차 정리라고 하겠대. 자, 이러한 식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x에 대해 내림 정리하겠대. 자, 그럼 x에 대해 내림 정리 하려면 차수를 봐야 되는데 요거 x에 대한 2차식이고 요거는 x에 대한 1차식이고 나머지는 x에 대한 0차식이지. 그러면 차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보자고. x제곱 더하기 자, xy랑 4x가 차수가 1차인 것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5y 빼기 2 이것이 같은 차수가 되겠고, 자 이제 이 식을 이렇게 x제곱 이렇게 x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에 들어갈 적당한 가로 숫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건 이 두 개, x로 묶어보면 이 가로 아래는 y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x 없는 것들은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됐어? 응. 자, 이번에는 오름차순 한번 해볼게.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정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 하겠다라는 거야. 자,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오름차순 정리해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로 정리하는 게 이게 오름차순. 차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정리하겠다는 거야. 자, 제일 처음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요거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5y 빼기 2 적어줘야겠고, 그 다음에는 x 1차 y 더하기 4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앞엔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1번 문제 해보자. 주어진 식의 항은 이라고 했어. 항을 구할 때는 부호를 포함해 적어주면 돼. 5x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포함해서 마이너스 3x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2y 5제곱 6xy 3 이것이 항이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은 x를 봤을 때는 x 중에 제일 큰 차수가 누구야? 바로 요거 4차지. 그래서 4차식이 되겠고, x에 대한 상수항은 x 없는 건 다 상수항이야. 바로 요거지. 2y 5제곱
더하기 3이 되겠다. x가 없는 건 다 x에 대한 항수항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 자, 이번엔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본다면 제일 큰 건 여기 있지. 오차식이지. 그리고 y에 대한 상수항은 y가 없는 거 이렇게 5x 4제곱 더하기 3이 돼. 2번 문제. 다음 다항식에서 동량을 찾아라라고 했어. 동량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와 곱해진 개수가 똑같은 거라고 했지. 바로 여기 3xy와 빼기 5xy가 동량이 되겠다. 그 나머지는 없어. 3번 문제. 다음 다항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를 해라. 그러면 x를 기준으로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정리해 줘야겠지. 나머지는 너네가 해보면 되겠고. 개념 체크.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겠고, 그리고 상수항은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고, 동류항은 문자 차수가 같은 항이 되겠다. 이번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덧셈은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하고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그리고 이 다항식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문제 풀어보자고. 자, 6번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 그래서 1항 동류항 계산해주면 5x 제곱이 되겠고, 1항 동류항 계산해주면 2x 되겠고, 나머지 숫자 계산하면 3이 되겠다. 끝이지. 칠 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뭐 변변히 계산하는 건데 빼기 하라 했으니까 동량끼리 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3x 빼기 2x는 x가 되겠고 2 빼기 1은 1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뺄셈이 있으면 분배법칙을 해서 빼기를 분배해 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나머지는 동량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지.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똑같아. 8번 식을 대입하세요 라는 문제야. 식 대입할 때는 가로치고 대입하는 거지. 역시 다 알고 있지? 나머지 정리는 너네가 해보자. 자, 개념 체크로 가보자.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 정리하고,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뭐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연습해봐요. 지수법칙 역시 저기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야. 한번 읽어보고 문제 바로 풀어보자. 1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어. a 세제곱 곱하기 a 4제곱은 a의 3 더하기 4제곱 해서 a의 7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자, 나머지는 다 너네가 풀어보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초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없이 문제 풀어보고, 혹시 모르는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해. 빨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내용 다항식 연산 또 했던 거야. 뭐 곱하기 할 때 분배 법칙 해라.
곱하기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문제 간단히 하나 풀어보자. 16번 문제. 다음식 전개하라고 했어. 그러면 가로 있으면 요 a가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ab 제곱, 나머지 마이너스 2a 제곱 b 빼기 2ab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자. 자,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이야. 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 다항식의 나눗셈. 뭐 다항식 나눗셈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말로 해서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워보자고. 18번 문제는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 19번부터 시작이거든. 그래서 18번 한 번만 해보자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푸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약분하면 3x 지워져서 3yz가 되겠고, xx 5 약분하니까 더하기 2xyz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나머지 너네가 해보고 19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하기 전에 우리 숫자 나누기 한번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375 나누기 12가 있다고 해보자. 이거 나누기 할 때 너네가 어떻게 했었는지 잘 떠올려 보자고. 이 1하고 이 3이 가장 중요한 거야. 즉, 이 12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몫을 쓰고 그 밑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면서 점점 빼면서 이걸 지워져 나갈 텐데, 이때 이 37을 한꺼번에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이 앞에 있는 3을 지우는 게 핵심 목적이 있단 말이야. 확인해 볼까 정말 그랬는지. 자, 우리가 3을 없애기 위해서 12의 1과 이 3을 보면서 여기다가 12를 3을 곱해서 빼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3을 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뒤에도 같이 곱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12 곱하기 3, 즉 36이 써지고, 3을 빼고 싶은 게 가장 핵심이어서 3은 지워지고 이 뒤는 지우다 보면 남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게 핵심 원리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5를 끌어내리겠지. 자, 이번에는 15에 12가 몇 개 들어가 할 때 우리는 요 앞에 있는 1하고 요 1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더 곱해서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더 곱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빼지. 빼면 요 1이 사라지는 거.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자꾸 하나씩 지우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핵심 원리였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3 뒤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꺼내놓고서 우리가 몫을 31이라 불렀고 나머지를 3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지. 자, 같은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 나눗셈 할 때도 이 앞에 거를 없애려고 노력할 거거든. 자, 1번 문제 해볼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을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자, 너희도 빈칸 치우지 말고 옆에다가 한 번씩 써보면서 연습하도록 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내용. 자, 질문 주목할 건 바로 x제곱. x. 이 x제곱을 없애겠다는 거야. x를 이용해서. 그러면 x제곱 없애려면 여기 x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 x를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x가 여기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곱해서 써야 된다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가 쓰여질 거고, 이제 뺄 거야. 그러면 우리의 원래 목적 x제곱이 이렇게 지워지겠지. 자, 근데 이 뒤에 것도 똑같이 지워지면서 3x가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더 이상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3을 내려 적어야겠지. 그래서 더하기 3 이라 적고. 자, x 더하기 1에는 과연 x 더하기 1에서 이 x를 없애려면 과연 이 x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라고 고민해 보니까, 아, 이거 1만 곱하면 되겠네? 라는 거지. 그래서 다항식이니까 더하기 1을 적어주고. 그러면 1을 곱할 거니까 곱해보면 x 더하기 2가 되겠고, 빼니까 우리 원래 목적인 x는 지워졌고 나머지가 1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지. 그래서 몫은 x 더하기 1이고 몫은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2번 또 풀어볼게. 이번에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눠보자고. 선생님이 너네가 어려워할 것 같은 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천천히 잘 들어봐. 자, 이도 마찬가지로 2x제곱을 없애고 싶은데 일단 우리의 주인공은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에 얼마를 곱해야 2x제곱이 될까라는 거 우리는 빼기 2x가 되면 된다는 걸 알겠지. 그 다음 이 빼기 2x 전개해줘야겠지. 그러면 2x제곱 빼기 2x가 되겠고 위아래를 빼니까 지워지면서 빼기 x 더하기 4가 되겠지. 자, 이제 또 빼기 x에 얼마를 곱해야 빼기 x에 얼마 곱해야 빼기 x가 될까?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빼니까 지워지면서 3이 답이 되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경우엔 몫이 빼기 2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3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다항식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21번으로 가보자. 나눗셈 해보자고.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눌 거야. 이 나눗셈의 주인공은 x제곱이 되겠고 이걸로 가지고 x제곱 먼저 없앨 거야. 그러면 x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x가 쓰여지겠고 위아래를 빼보면 지워지고 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엔 요 3 내려졌고 이번에는 x제곱 가지고 x제곱 없애려니까 뭐야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위아래 빼주면 지워지면서 x 더하기 2가 남겠다. 그러면 몫은 x 더하기 1인 거고 나머지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이제 너네 나누기는 이제 할 줄 알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는데 중요한 성질이야. 지금 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2차식을 나눴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2차보다 작아야겠다는 거야. 왜 그럴까? 만약에 2차식을 나눴는데 우리가 2차식을 나머지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지. 왜냐면 더하기 1이라는 나눗셈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눗셈을 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 아는 거잖아. 즉, 그건 나눗셈을 하다 말았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2차식을 나눌 때 2차식 나머지는 절대 생길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눗셈이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결과 x제곱은 무조건 지워지게 돼 있지. 그럼 몇 차식이 남겠어? 2차보다 작은 차수의 식이 남겠고 그것이 1차식 또는 상수항이 나올 거라고. 즉 2차식을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2차보단 작아야겠다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나눴을 때 했던 거 또 한번 가보자. 자, 19문제 했던 나눗셈 보면 이번엔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지.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1차식보다 미만이 돼야 된다고. 1차 미만이라는 건 상수항이 되는 거지. 얘도 보면 1차식 나눴는데 1차식 남고 싶어. 그럼 이때 나머지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직 나눗셈을 하다 만 거지.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즉 1차식은 1차 항은 무조건 사라지고 그거보다 작은 이런 상수항만 남게 될 거라는 거야. 즉 나머지 차수는 무조건 나누는 수 차수보다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거지. 요게 되게 중요해. 자, 이제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 다시 앞에서 했던 개념. 자, 앞에서 1번 다항식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언급하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인했지. 자, 이번엔 요 아래 있는 2번에 대해서 아까 언급 안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배워보자고.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7을 2로 나눴어 봐.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는 1이 나왔지. 즉 이 나눗셈이 제대로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검산식인데, 검산식은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었지. 그게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이 성립한다, 그 이야기지. 오케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때 나머지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배울 거고 오늘은 일단 요 정도까지 말면 되겠고, 만약에 나머지가 0이면 그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지. 자, 검산식 한번 성립하는지 우리 앞에서 나눴던 나눗셈에서 확인해 보자. 자, 앞에서 배웠던 19번 문제, 오른쪽 위에 부분 지우고서 한번 확인해 보자. 검산식 성립하는지. 자, 검산식에 따르면 이 식은 이것 곱하기 이것 더하기 나머지 하면 나온다는 거지. 정말 되는지 확인해 볼까?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을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고, 계산해 보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나오겠지. 어이구, 똑같네. 그러니까 다항식 나눗셈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고 검산에도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지.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A를 B로 나눴을 때 라고 했어.
자, 나누기를 하면 몫은 x 플러스 1이 되겠고, 나머지는 빼기 2x 빼기 1이 되겠다. 그러면 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나누는 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목 x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 하면 똑같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야. 개념 체크.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단 낮아야 되고, 특히 R이 0일 땐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는 거지. 알겠어? 이번에는 다항식의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야.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다.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4번, 5번은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거기에서 추가될 건데, 그 중에 6번, 7번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된다. 자, 곱셈 공식은 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를 한번 해보자.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a 더하기 b가 되겠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에 a 더하기 b가 되겠고,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2a제곱 b 더하기 2ab제곱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동량끼리 계산해보면 a세제곱 그리고 이것 두 개 만나서 3a제곱 b, 그다음에 얘랑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증명은 끝. 자, 이제 곱셈 공식은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외워주면 되겠어. 어차피 그 결과가 된다는 거거든. 자, 7번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빼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겠다. 외울 때 하나 팁을 준다면, 지금 a는 세제곱부터 제곱 1차 사라지고, b는 없다가 하나 둘 셋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만 3, 3이 생기는 그런 규칙성이 있겠지. 그걸 참고하면 좀 외우기 쉬울 거고, 더하기일 때는 다 뿔뿔뿔뿔인데 마이너스일 때는 뿔마 뿔마 이렇게 부호가 반복된다. 그 정도 특징을 가지고서 외워주면 되겠지. 시험 볼 거니까 외워야 돼. 자, 24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너네가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 자, 28번으로 가보자. 한번 3번 해볼게. x 더하기 4의 세제곱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한번 더하기 3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것이 공식이 되어 있고, 좀 식을 간단히 해보면 12x 제곱 48x 더하기 64 이렇게 되겠는 거지. 알겠어?
자, 29분의 3번도 해보자. 얘 계산해보면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한번 더하기 3의 3배에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27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자, 기능 체크 30 공식 연습해보라는 거지. 자, 너네가 한번 각자 외운 거 해보고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받아 적지 말고 외운 다음에 한번 적어보도록 해. 자, 또 다항식 곱셈 공식 한번 외워보자고. 1번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되겠다. 2번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되겠다. 이 두 개는 부호만 빼고는 나머지 형태는 똑같지. 그래서 잘 비교하면서 외워주면 되겠고,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계산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가 되겠다라는 거. 여기서 사실 중학교 때 보면 얘는 AC가 쓰는 게 맞는 표현이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얘를 CA라고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로 얘기하냐면 순환형이랄까. 이 세 개의 문자가 A, B, B, C, C, A 이렇게 내가 한 바퀴 돌리면서 한 개씩 빈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짝을 지을 수 있잖아. 두 개를. 요 표현이 엄청 자주 나오고, 그리고 좀 활용할 때도 많이 이용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요 A, B, B, C, C, A가 세트처럼 쓰여.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를 맨 마지막 거를 AC를 안 하고 CA라고 하겠다는 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공식은 외워야겠고. 4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되겠다. 자, 공식들 4개 추가됐고, 여기서 5번 공식 하나 추가해야 되거든. 5번 공식 뭐냐 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요거 여기도 보면 AB, BC, CA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이를 계산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가 나오더라. 이런 거야. 알겠어? 요것도 외워야 돼. 오케이? 자, 31번 문제. 문제 적용해 보자고. 형태를 보니까 3번 해볼게. A제곱 2B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곱한 거 2AB 가운데 딱 나왔지. 그러면 요 공식이 그대로 맞다는 거지. A를 A, B를 2B라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지. 그럼 이 결과값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 공식이 결과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거든. 앞에 있는 공식 외워야겠지. 그래서 어쨌든 결과로 답은 A 세제곱 더하기
8b 세제곱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 거 또 연습해보자고. 자, x 2, x제곱 2의 제곱 가운데 x 곱하기 2. 딱 맞지?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결과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답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33번 연습해 볼 텐데 33번에서 중요한 건 항상 얘가 다 더하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2번 보니까 여긴 더하기 맞는데 지금 여기가 뭐야? 빼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더하기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더하기로 바꿔놓고 이 빼기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뒤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공식에 의해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더하기 2배의 xy 더하기 2배의 y 곱하기 마이너스 z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z 곱하기 x가 되겠고, 마무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그리고 요거는 빼기 2yz 그리고 빼기 2zx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는 거. 이런 거 체크 잘 해줘야겠다. 34번 계산해보면 x제곱의 제곱 더하기 x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4제곱 이게 공식이지. 간단히 보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끝나게 되겠다. 기념책 35번 너네가 공식 잘 외운 상태에서 빈칸을 채워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 이제 잘 외웠지? 그 곱셈 공식을 형태를 바꿔서 또 우리가 이용해 보자라는 거야. 자, 여기 1번, 2번에 나온 내용은 이미 중학교 때 했었지.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 식을 EAB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한 것이 바로 1번 공식이 되겠지.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변형해서 우리가 만든 공식들인 거고. 자, 3번은 그러면은 이번에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일단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요거를 묶어내는 거야. 일단 a 세제곱 b 세제곱 써놓고 밑줄친 부분을 3ab로 묶어내보면 앞엔 a가 남고 뒤에는 b가 이렇게 남겠지. 이 상태에서 이거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요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됐어? 그걸 다시 왼쪽으로 쭉 바꿔 정리한 게 이 공식이 되겠지. 4번도 이제 같은 원리로 증명하면 되는 거고, 이 3번, 4번은 형태가 역시 똑같고 부호만 다르지. 뿔뿔, 맞뿔. 얘는 마마, 뿔마. 그래서 하나 외워놓고 하나는 부호 형태만 바뀌는 것만 잘 체크해 놓으면 쉽게 외워질 거야. 문제 풀어보자. 36, 37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너네가 해보면 되겠고,
40번 보자.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외웠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만 뿅뿅 해주면 되겠지. x 더하기 y 대신에 3 넣고 xy 대신에 빼기 2 넣고 또 x 더하기 y 대신에 3을 대입해보면 그러면 27 더하기 18이 되니까 답은 45가 되겠다. 오케이? 41번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 가로 열고 x 빼기 y지. 그러면 x 빼기 y 대신에 3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y 대신에 또 3 대입하니까 계산해보면 27 빼기 18 해서 답은 9가 되겠다. 자, 너네 이제 밑에 거 연습해 볼 텐데 절대 이 공식을 보고 연습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다시 1번도 다시 연습해 보는 게 좋고. 오케이? 꼭 반드시 공식을 외워서 보고 연습하면 안 돼.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자, 기념 체크. 이 부분도 너네가 이제 외워서 빈칸을 채우도록 해야지. 알겠어? 선생님이 시험 볼 거니까 꼭 외우도록 해. 자, 곱셈공식 변형 2. 자, 곱셈공식 변형 2는 앞에서 배운 곱셈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이 공식 우리 외우고 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야. 자, 이 공식에서 이제 y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 보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이 되겠고, 식을 간단히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증명 끝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y 대신에 내가 x분의 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공식을 너네가 잘 외우고 있다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결과값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는 우리 이런 공식 알고 있지? 4xy. 마찬가지로 내가 y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이 되겠고, 계산해주면 결국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거지. 역시 공식이 증명이 끝이지. 이렇게 외우면 금방 너네가 외울 수 있을 거야. 요거를 잘 외우고 있다면 이게 떠오를 거야. 연습해봐. 자, 43번 문제. 공식만 외운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지. 1번 공식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 더하기 x분의 1 대신에 3을 대입해보면 7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나머지는 공식 외워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 자, 이번에 47번으로 넘어가 보자. 47번처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서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식을
1번처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변형이지. 즉, 이 2차식을 양변을 x로 나눠줘. 그러면 x 빼기 5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공식이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대신에 5를 대입해보면 답은 이렇게 23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3번. 세제곱 공식은 아직 배운 적이 없지. 걱정 말고 다시 연습해보면 돼. x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라는 공식이 있지. 이 공식에서 내가 y 대신에 얼마를 넣는다고? x분의 1을 넣겠다고.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좀 암산하자. y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니까 이거 저기 지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3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공식인 거지 뭐.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근데 연습하다 보면 외워지겠지. 어쨌든 마무리를 해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이 5니까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가 되겠고, 즉 125 빼기 15가 되어서 답은 110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답이 110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기념 체크. 역시 너네가 빈칸 채우면서 공식 외워가지고 빈칸을 직접 채워보도록 해. 알겠어? 꼭 외워야 된다. 자, 이번엔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항등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이거를 항등식이라 하기 때, 예를 들어보자. 2x 더하기 3x는 5x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보자. 자, 등식이지. 일단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자, 이제 x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0이 좌변이고 5 곱하기 0이 우변이야. 그럼 좌변과 우변 똑같이 0, 0 같지? 1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해보면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은 5 곱하기 1 이렇게. 왼쪽은 2 더하기 3이니까 5고 오른쪽은 5니까 역시나 똑같지. x에 또 아무거나 다 대입해봐. 항상 등호가 성립할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항등식이라는 건 등식을 포함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 중에서, 자,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이걸 이제 항등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이 항등식은 사실 이 식을 우리가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는 5x가 되겠지. 즉 결국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겠다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항상 등호 성립할 거거든.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이 성질 되게 중요한 성질이거든. 자, 2번 봐보자. ax 더하기 b랑 a-x 더하기 b-가 같은데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좌변구분이 어떻게 되겠어? 같아야 된다. 상등식이 되려면. 그럼 좌변구분을 갖기 위해서는 A랑 A 다시랑 어떻게 하겠어? 같아야겠지. 또 B랑 B 다시 어떻게 하겠어? 같아야겠지. 그래서 이 두 숫자가 서로 같아야겠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3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다시가 x에 대해 항등식이 되려면 a랑 a-랑 같고 b랑 b-랑 같고 c랑 c-가 같아야겠다 그런 거지. 됐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식변형을 좀 해볼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보자. 그러면 a 빼기 a 다시 x 제곱 더하기 b 빼기 b 다시 x 더하기 c 빼기 c 다시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요것이 어떤 의미의 숫자일 거니까 그냥 편의상 다시 그냥 a로 바꿀게. 상관없어. x제곱 더하기 얘는 내가 b라고 바꿀게. 더하기 얘 c라고 바꿀게. 그러면 이런 식이 생길 텐데 이것이 만약 계속해서 x에 대한 상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까 a랑 a 다시랑 같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거거든. 그러면 얘도 0이 돼야겠지. 마찬가지로 b랑 b 다시 같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b 빼기 b 다시 0이 될 것이고 그럼 얘도 0이 돼야겠지. 당연히 c 빼기 c 다시도 0이 되겠고 그럼 이 c가 0이 돼야겠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요 1번에 대한 증명이야. 즉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도 0이고 b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만 2차식일 경우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고 그때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되겠다. 그래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 정리할 텐데 일단 항등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거든.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호 확립하는 식이어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미 x에 대해서 뭐 x의 값에 관계없이 뭐 성립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개 표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보자. 가장 많이 쓴 거 근데 이 말이거든. 뭐 이것도 봤다고 생각하자. 이 두 개의 말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면서 x에 대한 항등식을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럼 니네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이 있어. 뭐냐? 첫 번째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A, B, C가 다 뭐가 돼야겠다? 0이 됐다. 요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각해보면 내신에서는 별표 3개고 수능으로 봤을 때는 수능에서는 요즘 조금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 내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내신 개념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해.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찬가지야. 지금 고1 때도 무조건 나와. 이제 앞으로 쭉 배워보면 이거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자, 이제 앞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겠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순간 모든 x 앞의 개수가 다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이렇게 땅땅땅 해서 조건을 이용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 볼게. 자, 50번. 다음 중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은 동그라미표, 아닌 것은 x 표시하시오라고 했지. x에 뭐를 대입해 상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것.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x에 1 넣어봐. 그러면 3 빼기 1. 0이 안 나오지. 뭐 항등식 아닌 거지. x에다 3분의 1을 넣으면 그때는 성립하겠지. 2번 x에 0 넣어봐. 등 성립하지. x에도 1 넣어보자. 그러면 등 성립하지. 그러면 동그라미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식 정리해보면 결국엔 뭐야? 4x지. 즉 좌변과 변이 같은 식이지. 역시나 항등식이다. 이렇게. 개념 체크.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 중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됐어? 자, 52번. 다음은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 b는 0, c는 0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선생님은 이걸 개념적으로 증명해줬고, 여기는 이 문제는 계산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너네가 한번 연습을 해봐. 이번에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거 한번 배워보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항등식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자, 먼저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항등식은 x에 무언가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임의의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수치대입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지수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등식이 여러 개 나오겠지. 대입할 때만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0, 1,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편하는 거고.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항등식은 결국엔 뭐야?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지. 즉 ax 더하기 b와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양쪽의 개수 a랑 a 다시 같아야겠고 또 숫자 상수함끼리 같아야겠다. 요 성질을 이용하겠는 게 바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이 되는 거야. 즉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 되겠다라는 거야. 뒤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관찰해 볼게. 자, 54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상수 a, b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개수비교법을 해보면 지금 이거하고 이게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x 앞의 개수는 3하고 a 플러스 1이지.
서로 같아 되겠고, 상수항은 좌변은 2고 우변은 b 빼기 1이지 역시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A는 2가 나오겠고 B는 3이 나와서 정답이 나온 거지. 뭐 간단하지. 이번엔 수치 대입법을 한번 풀어보자. 뭐 제일 만만한 0 대입하는 거지. 0 대입해 보자고. 0을 대입해 보면 2는 b 빼기 1이고 x에다 이번엔 1 대입해 보자. 그러면 3 더하기 2는 a 더하기 1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걸 정리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 이걸 지금 정리해서 이걸 푸는 거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그 다음 거 푸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편해 보여? 위에 게 더 편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수비교법이 조금 더 편했던 문제야. 마무리 일단 해보자고. 밑에 것도 밑에 거 풀어보면 b는 3이 되겠고 b는 3을 대입해보면 5는 a 더하기 3이 되겠고 a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뭐 너네가 뭐 어떤 거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뭔가 문제에 따라서 계수 비교가 쉬울 때가 있고 수치 대입이 쉬울 때가 있다고. 그거를 좀 잘 비교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3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1 더하기 b. 자, 먼저 개수비교법을 해보자. 개수비교법을 하려면 여기 우변 지금 뭐 x제곱 개수가 얼마인지는 뭐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뭐 x 계수가 얼마인지 지금 한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여기는 x계수를 알아야지 여기 x계수랑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해야겠어? 전개를 해줘야겠지.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ax 빼기 a 그거 정리 다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양쪽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제곱 개수 앞에 1, 1 갖고 여기 a 빼기 2는 여기 있는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되겠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2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연립해야겠지. 왼쪽 거 정리해보면 a는 3이 나오겠고 다시 a는 3을 대입해보면 b는 4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 자,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자, 이 조건을 보니까 이 식은 x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지. 이 0이 되는 숫자가 많은 게 되게 수치 대입이 유리해. 한번 확인해 볼까? x에 1을 대입해 보자고. 1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4지. 그리고 1 대입해 보면 우변은 요거 b만 남겠지. 됐어? b가 한 방에 구해져 버려.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또 두 번째 만만한 게 뭐야? 0 같은 거지. 그래서 0 대입해 보자고. 0 대입해보면 좌변은 2지. 우변 0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근데 아까 b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b 4 대입해 보면 2는 1 빼기 a 더하기 4 a는 3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3, b는 4가 답이 나온 거지. 자, 둘을 비교해 보면 이 경우는 수치 대입이 좀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똑같아. 개수 비교로 푸나 수치 대입으로 푸나 답은 똑같고 근데 어떤 거는 개수 비교가 편하고 어떤 건 수치 대입이 편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치 대입이 가장 눈 띄어. 그러니까 뭔가를 막 대입하고 싶은 거야. 얘를 보면서 1 넣고 싶다. 딱 보면서 1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수치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뭔가 대입할 숫자가 마땅치 않을 경우엔 그냥 개수 비교를 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쭉 넘겨서 50억원의 4번 문제 한번 또 해볼게. 자, 이 식을 보니까 이걸 보면 얼마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지. 또 이거 보니까 얼마 대입하고 싶어? 1 대입하고 싶지. 이렇게 대입밖에 많으면 뭐가 좋다? 수치대입법이 좋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계수비교법 이용한다. 알겠어?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보자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3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고, 우변은 이게 지워져 버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빼기 2a 더하기 b가 되겠고, 이번에는 x에다 1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은 8이 되겠고, 우변은 2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앞에 1 대입하니까 2는 4, 4, 3, 1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b 값이 바로 나와버리지. b 값이 나오면은 6은 빼기 2a 빼기 4 빼기 2a는 10, a는 빼기 5 해서 또 a 값도 이렇게 금방 구해지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충전에는 모든 문제를 지금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두 가지로 풀라고 했는데, 너네는 둘 중에 하나를 풀면 돼. 대신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는 수치대입 편할까? 이거는 계수비교법이 편할까? 처음에 이거는 뭐 방법은 없어. 이 정도 힌트가 최고고, 너네가 이제 하다 보면은 보이겠지. 점점 나 이거 왜 계수비교법 썼지? 수치대입 쓸걸. 아니면 또 나 이거 수치대입 왜 썼지? 계수비교법 쓸걸. 그렇게 자꾸 그런 연습하다 보면 맨 나중에는 거의 실수 없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가 풀게 될 거야. 개념 체크. 항등식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고, 이때 양변에 동량의 개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고, 미지수의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하겠다. 알겠지? 자, 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그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서로 합쳐지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 자, 15페이지로 가보자. 15페이지. 폈어? 15페이지에서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을 공부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어떤 등식이 성립하고, 그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배웠었지. 그치? 근데 이 식이 사실은 항등식이었다는 거야. 좌변과분이 같은 식이거든. 즉 x에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별표 5개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야, 사실은. 알겠어? 그리고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는 거 있지. 즉 나머지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낮아는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다시 26페이지 한번 펴보자. 아까 했던 거. 자, 해보자. 나머지 정리. 일단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f알파다라는, 네. 우리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지. 일단 fx를 문제에서 개념에서 x 빼기 알파로 나눴대. 그러면 몫이 있겠지. 근데 뭔지 모르지.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은 qx야.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쓸 텐데, 지금 1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1차가 작아야겠지. 즉 0차가 돼야겠고, 그 얘기는 어떤 상수가 돼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R이라고 이렇게 써줄까. 자, 근데 이렇게 쓴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즉 내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항상 등호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알파를 넣어보자고. 그러면 좌변은 f 알파가 되겠고, 우변은 알파 대입하면 이게 0으로 사라지니까 뭐 남겠어? r만 남겠지. 그래서 이 결국 이 r이 나머지였는데, 이 나머지가 바로 f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 나눴을 때에 나머지는 f 알파다라는 이 공식을 이제부터는 외우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쓸 거고, 이 공식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이때 주의할 점은 얘가 반드시 1차식 나눌 때만 성립해. 여기 2차식일 때 나머지 정리 쓰지 않아. 1차식 나눌 때. 자, 여기 예시 보면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고 했어. 이때 fx,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지, 이 대입한 숫자는 역시 우리가 외워야 될 텐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바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알겠어? 그래서 x 빼기 1을 0으로 만든 x값 얼마야? 1이지. 그걸 대입한다고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야. 결국에는 f1이 문제 요구하는 나머지인 거고, 그 값이 이제 2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두 번째, fx를 역시 또 1차씩 나눴지. 1차씩 나누면은 나머지 정리가 성립한다고. 그때 x에다 뭘 대입한다고? 이 식을 0으로 하는 x값, 즉 a분의 b지. 요거를 내가 x에다가 뿅 하고 대입하면 된다고. 그게 바로 나머지다 라는 거지. 자, 문제를 풀면서 또 연습해보자. 자, 57번 문제. fx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우리가 그냥 푼다 그러면 진짜 얘를 나누기를 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니면 얘를 항등식으로 이렇게 또 세워서 푸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r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공식처럼 한 방에 가라는 거지. 즉 현재 1차씩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어. 그 얘기는 금방 나머지를 금방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기 위해서 얘를 얼마로 만드는가? 0을 만드는 x값을 내가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는 거지. 즉 20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거를 그냥 x에 대입해서, 즉 f 빼기 1을 구하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거지. 한번 또 해볼까? 역시 1차씩 나눴지.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0만 된 x값 바로 얼마야? 2지. 그걸 대입하면 끝이라. 그래서 2 이렇게 대입하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58번) fx가 있는데 다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 1차식이면 뭘 쓸 수 있다?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다. 0만 된 x값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거 갖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f 2분의 1이 답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4분의 3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게 나머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외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나머지 정리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공식,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개념 체크. 다항식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알파이다. 또 fx를 ax 빼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a분의 b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쓰라는 얘기지. 즉 이게 무슨 표현이야? 나머지 정리지.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라 그런 이야기야.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자. 60번 f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 그럼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가 되겠고 그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니까 f2가 1이라는 거지. 근데 f2는 여기에 2를 대입해보면 16-4a 더하기 1이 되겠고 그것이 1이 돼야 되니까 1 지워지겠고 a가 4라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다. 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런 이야기야. 개념 체크 62번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 알파임을 이용하여 뭐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뭐 넘어가자. 자 이번엔 2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시라고 했지. 2차식 3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꼭 주의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이제부턴. 사실 나머지 정리 증명할 때도 뭘 이용해서 증명했어? 항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했지. 그리고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 별표를 많이 치지 않았지. 항등식이는 별표 몇 개였어? 5개였지. 사실은 이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알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었지. 하지만 외워놓으면 좀 빨랐단 말이야. 즉 속도를 위한 게 나머지 정리지 문제풀이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에는 항등식이 훨씬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어? 그래서 항등식 이용 문제 푸는 건데 항등식 어떻게 생기겠어? 바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형태 기억하지?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항등식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니네는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이 검산식을 쓰는 거야. 이용이 되든 안 되든 검산식은 꼭 쓰라고. 그러면 항등식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 검산식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차수지. 바로 B의 차수는
B의 차수는 R의 차수보단 커야 한다는 거. 같아도 안 돼. 무조건 커야 돼. 이 사실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2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 1차 이하의 다항식. 이 2차였으니까 하나 줄어들어야겠지. 그래서 ax 더하기 b라 놓는 거야. 그리고 3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나머지를 놔야겠다. 즉 나머지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나눌 수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세워보고 검산식을 세울 때 이 b랑 r의 차수를 우리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자, 63번 문제. f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이 식을 보는 순간 무조건 검산식을 세워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fx는 x 빼기, 우리가 fx를 x 빼기 x 빼기 2로 나누고 있지. 그때 몫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qx라 써야 되겠고, 난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몇 차야? 2차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몇 차씩 돼야겠어? 1차식이 돼야겠다는 거지. 1차식 표현하면 뭐라고? 바로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이 식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이게 무슨 식이다? 이것이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항등식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a, b가 지금 모르지. 바로 미정계수법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거지. 미정계수를 구해야겠다는 거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지. 수치 대입하고 계수가 있었지. 근데 지금 이 식의 형태를 보니까 뭔가 대입을 하고 싶은 거지. 즉 1도 대입해보고 싶고 2도 한번 대입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치? 그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그럼 요거 우리 어떤 식을 다항식을 1차로 나눴지. 그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3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4라고 했어. 그러면 f2가 4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f1은 1을 대입하니까 이게 0으로 사라지지. 그래서 a 더하기 b만 남겠고, f2는 역시 2 대입해도 0으로 사라지지. 그치? 그래서 2a 더하기 b만 남겠지. 근데 그게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3이라고 했고, f2는 여기서 뭐라고 했었어? 4라고 했었지.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지. 연립해보면 a는 1이 나오겠고 b는 2가 나오겠지.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x 더하기 2가 나머지다 라는 거지. 알겠어?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볼게. 64번. f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fx를 x 빼기 1,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몫을 모르니까 qx, 그리고 2차니까 나머지 1차 해서 ax 더하기 b라고 했겠지. 1차 이하가 되겠지. 정확하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f1이 3이고 그 다음 줄 보니까
f-2는 9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 1을 대입해보면 f1은 a 더하기 b, 여기 3이고,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f-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9가 되겠지. 문자 두개, 식 두개 연립해보면 3a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b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빼기 2x 더하기 5가 나머지다 라는 거지. 알겠지? 자, 이번엔 66번. fx를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역시 나눌 수 있나 무조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검산식. 나눌 수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검산식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fx는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나눴고, 그때 몫은 모르니까 qx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몇 차야? 이번엔 3차로 나왔지. 그럼 여기가 몇 차가 돼야겠어? 2차 이하가 돼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a가 0이면 1차가 되니까 2차 이하를 표현할 때 그냥 ax제곱 써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근데 얘가 무슨 식이라고?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이 미정계수법이지. 수치 대입 계수 비교인데 보니까 뭐 하고 싶어? 수치 대입하고 싶지. x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를 쫙 봤더니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식 0으로 하는 x값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이 식은 f0이 1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 다음 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래. 그러면 f1은 0이고, 그 다음 줄 f 마이너스 1은 6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f0은 0 넣으면 다 사라지겠지. 0으로. 그래서 c만 남고 그것이 1이다. 또 1 대입해보면 1 넣어도 0으로 다 사라지겠지. (0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도 0으로 다 사라지겠지. 그러면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겠고, 이것이 6이다. 그럼 c가 1이니까 c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a 빼기 b는 5가 되겠고, 그러면 2a는 4가 되겠고, a는 2가 되겠고, a가 2이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정답은 2x제곱 빼기 3x c가 1이었지? 더하기 1이 되겠다. 이게 바로 나머지였다 라는 거지. 자, 할 수 있겠지? 개념 체크.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야. 중요해. 인수정리. 다항식 fx가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f 알파는 0이 되겠지.
또 F알파가 0이면 다항식 fx는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fx가 x 빼기 알파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fx는 x 빼기 알파 나왔을 때 몫은 모르니까 qx까지 쓰겠지만 나눠 떨어진다니까 나머지 0, 즉 더하기 0이 되겠지. 근데 더하기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지. 여기서 끝난 거거든.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지금 하나의 다항식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됐지. 근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곱으로 표현되면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즉 결국에는 fx가 x 빼기 알파를 지금 보면 인수로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스타트는 f알파 0이었단 말이야. f알파 0이었는데 f알파 0이면 fx가 x 빼기 알파 나눠 떨어졌고, 그럼 fx가 x 빼기 알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로 바꿀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f알파가 0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바로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겠다라고 해석하겠다는 거야. 요 해석 방식이 바로 인수정리인 거야. 알겠어? 요거를 인수정리라 하겠다. 즉 f알파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보자. 68번 fx가 x 빼기로 나눠 떨어지겠대. 그럼 f이 0이 돼야겠지? 그래서 f이 0이다. 뭐 그런 거고. 다음 거 가보자. 69번. 이게 진짜 인수정리지? 앞에 건 뭐 나머지 정리 가까운 문제야. 자, 다음 1차식이 다항식 fx의 인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래. 그러면 이 x 빼기 1이 인수이려면 즉 f1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f1을 계산해 보면 f1은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에서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이 0이 나오는 순간 x 빼기 1이 인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개념 체크 70번. fx가 x 빼기 알파 나눠 떨어지면 오타 있네. f 알파는 0이다. 즉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개념 체크 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엔 조리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항식을 x 앞의 개수가 1인 x 앞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우리가 개수만을 사용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고 또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때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숫자만 써서 어떤 나눗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지 간단히 살펴보자. 지금 설명하는 원리는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자, 이게 x 앞에 개수가 1이면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또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또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당연한 이야기지. 자, 그리고 그때 2는 뭐 처음 스타트 그대로고, 그래서 이 2는 맨 처음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빼기 3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빼기 3이라는 건 이 빼기 3이라는 건 빼기 7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빼기 7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개수에 있는 숫자지. 그러면 이 빼기 4를 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빼기 4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랑 만나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뺀단 말이야. 그럼 이거 빼기가 귀찮거든. 그래서 미리 빼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빼기 2가 아니라 플러스 2라고 놓고 여기다 쓴 거야. 여기 요 플러스 2가 거기, 아까 저기서 플러스 2야. 그리고 이 2는 어차피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걸 곱한 다음에 쓴 값이 여기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무바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게 좀 부호가 살짝 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거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된다면 너네가 혼자서 계속 고민해보면 어떤 건지 좀 대충은 감이 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더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공식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 이 원리는 별로 중요한 원리는 아니야.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가 끝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다 지울 거야. 이거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 설명도 안 해. 그냥 외워라 하고 끝인 거거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설명 방식인데, 선생님은 그냥 한번 그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대충은 설명해주고 싶어서 잠깐 한번 해본 거거든. 그래서 더 하면은 더 이상 하는 건 불필요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공식만 외우자고. 선생님 이거 다 지워버릴게. 자, 우리는 이 그림만 해석할 줄 알면 되겠지. 그럼 이 그림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먼저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의 모든 개수들을 그대로 적어.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x 빼기 2를 0으로 하는 x 값을 여기다 적어. 됐어? 뭐 상관없어, 위치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 그냥 내려 적어.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해서 여기다 적는 거야. 이렇게 2는 4. 그리고 이 둘은 더해. 그걸 밑에 적어. 그 다음 반복이야. 다시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 그래서 여기다 적어. 그다음 둘을 더해. 아래다 적어. 다시 또 2랑 4랑 곱해. 그래서 여기다 적어. 2, 4, 8 더해. 아래다 적어. 그리고 맨 끝에 건 잘라놓고 얘는 나머지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를 목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몫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를 상수항이라고 볼 거고 여기서부터 한 칸씩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차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1차, 2차,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몫은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고 나머지는 1이다라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조립제법은 아까 잠깐 원리를 봐서 알겠지만 이게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이런 계산이 성립했던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쓰지 않아. 그래서 x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인 거야. 알겠어? 그것이 바로 조립제법이다. 자, 문제를 더 풀어보자. 뒤에 넘어가 볼게. 자, 71번. 진짜 나눈 거랑 조립제법으로 나눈 거랑 비교해봐라 그런 이야기거든. 진짜 나누기 너네가 할 줄 아니까 선생님은 조립제법만 한번 옆에다 연습 한번 새로 해볼게. 자, 조립제법. 조립제법 하려면 이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를 쓰라고. 1, 4, 1, 5 이렇게. 그래서 니은자. 그리고 두 번째 얘를 0으로 하는 x값. 참고로 확인해 봐야겠지. x의 개수가 1인지는 x의 개수 1 맞지? 0으로 하는 x값을 여기다 적으라고. 그 다음에 나눗셈 시작하자고. 첫 번째 그냥 내려 적어. 그 다음에 곱해서 올려 적어. 더해서 내려 적어. 곱해서 올려 적어. 더해서 내려 적어. 곱해서 올려 적어. 더해서 내려 적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잘라. 그런 다음에는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몫으로 해석할 거야. 상수항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씩 앞으로 가면 2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4 이렇게 할 거고 나머지는 맨 끝에 있는 숫자 바로 31이 나머지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지. 또 문제 풀어볼게. (73번) 자, 역시나 나누어지는 수 나눗셈 1차식이니까 x계수 1이고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개수를 쓸 텐데 x 세제곱계수는 1 x 제곱계수 5 적었는데 지금 1차식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x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0을 여기다 채워주는 거야. 알겠어? 0을 안 채우면 문제 틀린다. 그리고서 이제 상수항 1을 적어주는 게 개수의 완성이 되겠다. 이제 얘를 0으로 하는 x값 적어줘야겠지. 그리고서 이제 나눗셈 내려졌고 올려졌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몫은 x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이고 나머지는 1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개수가 비어 있으면 0 채워넣는 거 잊지 말고. 자, 75번 문제.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라라고 했는데 오마이갓 1차식은 1차식인데 x의 개수가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지. 그러면 원칙은 조립제법 사용 불가능이야. 근데 선생님 조립제법 사용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변형을 할 거야.
어떤 병을 할 거냐면, 자, 2x 빼기 1이라는 수를 내가 2로 묶어보면 x 빼기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는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를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식을 2x 빼기 1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 x 빼기 2분의 1로 나눠보자고. 자, 그러면 이러한 조립법이 발생되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x 빼기 2분의 1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나눠서 쭉 하면은 나머지가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나오겠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검산식을 써보자고. 자, 검산식 써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4를 이 식은 x 빼기 2분의 1로 난 상태고 그때 몫이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인 거지. 그치? 현재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이제 우리 목적지는 2x 빼기 1로 나눈 목적지로 가야겠지. 즉 이 식이 2x 빼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2를 한번 곱하고 2분의 1을 한번 더 곱해줘. 총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자, 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건 1이기 때문에 1을 곱하는 거는 식의 값에 변화를 주지 않겠지.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중에 2는 이 앞쪽으로 주고 2분의 1은 뒤쪽으로 줘. 그러면 앞에는 2x 빼기 1이 되겠고 뒤에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로 바뀌겠고 뒤에 나머지는 그대로 줬겠지. 됐어? 그랬더니 우리가 새롭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나누어지는 수는 이거고 얘를 나눈 수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 얘를 이제 우리가 몫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x 빼기로 나누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거 뭐야? 2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조율집법 사용 불가지만 조율집법을 이용해서도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야. 연습해봐. 자, 76번. 이 문제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한 번 더 풀어줄게. 자, 3, 7, x기수 없지? 0 빼기 5. 원래는 조율집법 안 되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3분의 2로 조율집법을 해보자고. 그러면 3, 2, 9, 6,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럼 지금 이 식을 검산식으로 표현해보면 3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빼기 5를 지금 x 빼기 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3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6이고 나머지가 1인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지. 됐어?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 목적지는 3x 빼기 2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고 다시 3분의 1을 또 곱하자. 그러면 앞에는 3x 빼기 2가 되겠고 뒤에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얘를 목이라고 해석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해석하면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야. 알겠어? 개념 체크 79.
다항식 x 빼기 알파 꼴의 1차식으로 나눌 때 특징 x계수가 1인 1차식 계수만을 사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리제법이라고 하겠다. 됐어?